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황태준 TV의 단골 패널로 나오시는 김장수 박사님이십니다. 한국 여론조사기에서 뭐 최고라 해도 뭐 이 제기할 사람 없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김 박사님은 대체적으로 뭐 여론조사, 우리 사회, 정치, 경제의 예측, 분석 이런 분야를 이제 저희 주로 얘기해 주는데 오늘은 또 마침 그 리얼미터라고 한국갤럽하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정기 정치 지표 뭐 이런 걸 주로 하는 데인데 그 눈에 확 띄는 게 그 민주당 그 정당 지지도가 이번 지난주에 3.7% 포인트 하락해 가지고 36.4%가 됐고 자유한국당이 1.8% 포인트 상승을 해 가지고 34.8%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차 범위 안에 확 들어와서 이제 우리 김 박사님은 우리 대통령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선행 지표들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뭐 비실비실 갈 거라고 하셨고 곧 한국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서는 시점이 이제 데드크로스 이 정당 지지도의 데드크로스 나타날 거라는데 뭐 이 정도면 늘 말씀하셨듯이 선거 이 상황에서 선거하면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을 거다. 사실상 지지도가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봐도 되지 않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표가 갖는 속성은 어떤 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게 지금 뭐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만 여당하고 제1야당의 지지율이 선거가 한참 남았는데 비슷하게 나오는 현상은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여당은 거의 40%대 있고 야당은 25%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선거라면 거의 팽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40대 25가 팽팽한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지금처럼 뭐 37대 35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사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저번 창원 성산 때 같은 경우 뭐 41대 한 20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표는 사실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도요. 그리고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3년 전에 비해서는 한국당은 5% 오르고 저쪽 여권이라고 하는 데는 5% 내린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보면 지금 선거를 해도 민주당이 참패할 수밖에 없는 여론 지형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뭐 황교안 그 체제가 별로 뭐 잘하는 게 눈에 띄게 잘하는 건 보이진 않아요. 뭐 전국 대장정 한다고 저 자갈치장 갔더니 자갈치장 문을 닫았다 그러고 뭡니까 한성규 사무총장은 사무처장한데 뭐 무슨 새끼 뭐 소새끼 했다고 지금 뭐 물러나라는 뭐라고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뭐 자유한국당이 뭐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되는데 자꾸 올라가고 저 당은 뭐 얼마나 힘을 이번에 지난 국회에서 보여줬어요. 뭐 패스트트랙도 올리고 뭐 힘을 막 쓰고 그러는데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뭐 저기 잘 되고 여기는 뭐 죽을 쓰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매크로하게 본 거잖아요. 그죠?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까? 일단은 이건 이제 모든 국민들 한국 정치의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당 지지도,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하는, 추동하는 건 집권 여당입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에 잘하냐 못하냐 반응한다는 말이죠.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집권 여당에 반응을 하고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잘하면 집권 여당이 독주를 하고 야당은 지지율이 빠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어찌 됐든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선거를 치른다면 참패할 정도까지 악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당 경우를 보면 언론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면 사무총장의 뭐 논란 이런 거 몇 가지 에피소드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선 그건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뭐 사무총장이 그거 했다고 하는 게 저 당이 좀 뭐 그러네 하지만 근데 이제 한국당 입장으로 돌아오면 그전에는 뭐 지도부의 막말에 뭐 그 내부 분열의 친박 비박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2016년 탄핵 이후에 한국당에 이제 처음으로 정상적인 지도부가 정상적으로 출범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대위가 너무 길었고 그렇죠. 이상 가고 그리고 나서 친박 비박이든 개파 갈등이 일단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는 한국당이 정상화되고 있고 그 효과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지도부가 계속 비대위고 거기서 또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당 지도부가 정상적인 지도부가 들어서고 내부 갈등이 없어지면서 이제 대여 투쟁을 하는데 국민들이 이제 그 집권 여당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여 투쟁하니까 당연히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언론 환경도 예. 자유한국당에서 뭐 잘못하는 거, 뭐 어디 뭐 집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대부분의 언론들이 막 예. 현명을 들여다보면서 그렇죠. 실수하는 건 뭐 바보 같은 놈들 막 욕을 하고 하니까 얼핏 우리가 SNS를 통해서 접하는 모든 뉴스는 아유 자유한국당 저것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야 되는데 예. 국민들은 그런 마이너한 이야기들보다는 그렇죠. 예. 이 정권이 경제 정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본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언론이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제가 가끔 농담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언론을 통해 보면 미국 언론이 이제 한국 언론에 소개돼서 하는 거 보면 트럼프는 맨날 탄핵당할 것 같고 목이 잘렸어야죠. 이게. 예, 해보나 마나 깨질 것 같은데 막상 선거하면 트럼프가 이기고 탄핵은 아예 뭐 말조차도 거론되지 않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표현할 때 리버럴 바이어스라 그럽니다. 언론인들 중에 자기들이 이제 진보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보수 진영의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특히 이제 한국 언론은 그 문제가 훨씬 심하고요. 이것도 예. 이 정권은 또 언론을 뭐 꽉 쥐고 있으니까 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대통령 이제 취임 2주년인데 예. 이 리얼미터 지표에서 뭐 잘한다가 뭐 47.3, 잘못한다가 이제 뭐 48.6 비슷해요. 예. 뭐 오차범 이것도 뭐 오차범위에 들어와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뭐 MB 대통령 3년차 들어갈 때하고 비슷하다 뭐 그런 평가가. 그렇죠. 근데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MB나 박근혜보다 훨씬 높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47대 48이고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이게 4대 45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율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MB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그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 가지고 광우병 파동으로 지지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회복이 돼서 3년 차에도 이제 그 정도 44, 45를 유지를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그 3년 차에는 그 바로 직전 해에 세월호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쭉 빠졌겠군요. 이건 이제 최소한 그러면 이거를 같은 수치에서 비교할 게 아니고 이 어떤 트렌드에서 오고 있는 점에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 정부는 그냥 그렇죠. 83%가 앞으로 해서 쭉 지금 네, 그렇죠. 지금 반토막이 나서 또 예. 추락할 지금 그렇죠.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빠지는 행태가 어떻게 되냐면 80%대 있다가 한참 있다가 한 3달 뭐가 안 좋은 일이면 쭉 계속 빠집니다. 한 주 할 때마다 뭐 3%씩 빠져서 이제 60%대 가고 그리고 또 한참 버팁니다. 60%대에서.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쭉 한 10주 계속 빠져서 이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저는 이제 제가 단언하건대 가장 최악의 지지율 형태로 마감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MB처럼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제3차 하락을 할 거냐 해서 저는 3차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선행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 이것만큼 이제 대통령 지지율의 영향 지금 그러니까 요 48대 48 요 지점에서 어디로 움직일 거냐인데 나빠졌다는 사람이 60이 넘습니다. 좋아졌다 20이고요. 그리고 그 어제 이제 그 매일경제에서 또 상당히 중요한 이건 여론조사는 아닌데 일종의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거 이 규모는 작지만 그렇죠. 이 전문가들 경제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기는 사람들의 의견인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 지지율을 선행하는 게 경제나 정책에 대한 평가라면 일반 국민 여론에 선행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경제 정책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경제 정책이 실제로 잘못된 거고 그것도 지금같이 이렇게 일단 그 결과를 간단하게 보시면 네. 경제학 교수, 경제 전문가, 그 국책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한테 100명한테 매일경제에서 물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이 어떠냐? A 학점을 준 사람이 1명입니다. 100명 중에. 그 사람 경제 수업 들어왔어요. 그리고 B가 12명입니다. 그러니까 13명은 그나마 긍정적. 나머지 87명.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뭐 100명 정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10% 정도만 그렇죠. A, B 정도다. 하고 나머지는 CD님은 그냥 거의 낙제에 가까운 그렇죠. 90% 가까이 사람들이. F 준 분들이 28명. 그 D가 35명입니다. D면 이제 우리 수미양가라면 양이나 가거든요. 60명, 60명 정도가 낙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C도 뭐 일반적으로 이 학점의 교수들 학점 전 학점의 기본은 이제 평균이 B입니다. B. 그러니까 B 정도면 기본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87명이 C 이하를 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60%의 국민들이 경제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거하고 맞는 거고 경제가 실제로 잘못되고 그 경제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면 시기가 갈수록 이런 여론들이 훨씬 높아질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 이 문재인 정부는 눈 시퍼렇게 뜨고서 적폐 세력 말이야 이 나라 문 대통령 어디든 또 뭐 대한민국의 성과가 위대하다 그러다가 또 뭐 적폐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이런 경우에는 적폐 세력들 뭐 똘마니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뭐 90%가 낙제라 그러는 거지 이게 무슨 뭐 객관적으로 보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니 경제학 교수들이 교수들까지 적폐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정을 안 해요. 소득주도 성장.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이 양반들이 자기들하고 생각이 같거나 자기들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말고는 이제 다 적폐로 보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이번에 예. 또 저 투자 기업에 예. 투자했더니 지난 1분기죠. 1, 2, 3월에 예. 또 투자 기업들의 투자가 뭐 6년 몇 개월 만에 뭐 최저에서 마이너스로 지금 곤두박질을 썼잖아요. 설비 그렇죠. 투자가 안 되면은 생산이 줄어드는 건데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이 나왔을 때부터 다 경고했던 겁니다. 이게 국내 설비 투자는 안 되고 있고 지금 해외 자본 유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는 거 2, 3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다 이제 일자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LG 우리 잘 알고 지금 최근에 예. 나온 게 LG 뭐 저 예. 전화기는 또 외국 나가겠다 공장 철거하겠다 그러는데 예. 이게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소득주도 성장이 뭐 경제학계에 족보가 있는 뭐 이론이라 그러는데 족보 있죠. 이상한 족보가 있죠. 경제학 우리가 뭐 거시경제학에서 배우는 게 국민 소득의 3면 등가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예, 예. 생산과 분배와 지출. 예.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되면 생산이 안 되는 거, 생산이 안 되면 분배할 게 없는 거고. 예. 그럼 국민들의 지출은 또 줄어들 수밖에. 3면 등가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투자를 안 하는데 뭐 활기가 살아난다 그러고 소득을 늘려가지고서 국민 경제를 끌고 가겠다. 참 이것도 희한한 건데 국민들이 이거 작동 안 한다는 건 이제 알겠죠. 예. 아니 뭐 소득주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진행되는 방식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세금주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복지다 뭐다 이런 명목으로 계속 돈을 쏟아붓는 건데요. 이 돈이 기업하고 개인한테 나오는 돈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그렇죠. 쓸 수 있는 돈이 적어들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뭐 할 때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을 이 채용했을 경우에 고용했을 경우에 늘어나는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장기 투자 이런 건 다 외국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 원론에 충실한 사람이면 이번 저 1사분기에 그 기업의 투자가 이렇게 뭐 어마무지하게 줄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텐데도 예. 계속 뭐 그 관변 경제학자로 나와가지고 뭐 잘 되고 있고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효과를 낼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경제학자가 이 100명 중에 A를 준 딱 한 분, 이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해봐야 되는데 저는 홍장표 수석이나 장하성 주중대사가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닌가. 그리고 문제는 87% 사람들은 이거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 니들은 대충 적폐고 그리고 이제 A 준 사람 이 사람하고 아마 가장 친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 이제 이번 리얼미터 조사 보고 이제 궁금한 게 패스트 트랙은 이제 뭐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저렇게 이제 올리느라고 뭐 이제 뭐 난리 복구동 한번 치고 그 김관영이라는 선생이 이제 뭐 그만두겠다 그러는데 지금 연동형 선거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제 긍정과 부정이 같아졌습니다. 그 전에 여론조사 이상하게 한 거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변수가 붙었죠.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 지금 패스트트랙을 이거는 이 해보나 마나한 게임입니다. 국민 그러니까 여론이 불을 끄기 김 박사님 시작합니다. 이거 전공이신데 지금 300석을 유지하면서 예. 지역구를 28개 줄이고 예. 나머지는 이제 비례대표를 넘겨 사자는데 이게 시뮬레이션에 보면 300석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역구 28개 줄이는 걸 또 그 양반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비례를 늘려야죠. 그러면 이제 330석 그 공부를 떼는 거죠. 330 늘린다고 또 340씩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연동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론적으로 따지면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 제도는
국회 의석수가 어떻게 배분될지 모르기 때문에 300석이든 330석이든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뭐 이건 뭐 이제 주제가 좀 달라서 깊게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요. 근데 보니까 뭐 이 정권에서 뭐 억지 썼던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억지 썼던 거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뭐 4대강 곱하기니 뭐 지금 뭐 이거 뭡니까? 뭐 원전도 나갔죠. 뭐 원전 네. 하나만 지금 생고집으로 지금 뭐 네. 나라 망치려고 끌고 가고 있지. 나머지는 이제 슬슬 흐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근간을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임금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하여간 대통령 뭐 집권 2주년 된 기념으로 나온 리얼미터 조사 정당 지지율. 하여튼 이 제1야당이 그 집권당과 뭐 거의 똑같은 동률의 지지율을 받은 거는 지난 10년 내에 없었던 현상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